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다시 안개 속입니다. 당국자들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전쟁을 계속해도 이런 조건으론 전쟁을 끝내도 정치적 패배를 피할 수 없는 트럼프의 진퇴양난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는 오늘도 막판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23.51%를 기록하면서 여야 모두 유권자의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을 찾고 오후엔 울산 신정시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강경한 조건을 담아 양해각서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권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주 100일을 맞는 이란 전쟁은 50일 넘게 휴전 상태에서 말싸움만 벌어지는 교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는 풍향이 점차 바뀌어 동쪽 지방의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고 서쪽 지방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오른 뒤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방 기온이 33도에 이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투표를 앞두고 전남에 이어 충청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잔불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이지 하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길선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전북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선 힘 있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죠.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이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감옥 3인방이 활개치게 두면 안 된다며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히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에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55%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투표 날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4~5% 되지 않을까. 본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에서 최종 유세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본투표를 앞둔 마지막 휴일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에서 나란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전투표가 높은 열기로 마무리된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 한 표가 부족해 패배할지 모른다며 우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국민자유는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배급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전과와 각종 의혹도 조명했습니다.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기본이라는 배급의 족쇄에 영원히 묶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2030 젊은 세대가 찾는 연남동 한복판에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마저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숨쉴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안방 성수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마지막 휴일 서울 구석구석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 특유의 먹방에 이어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다, 장관이 누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진 뽑아주길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일만 다시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를 외치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세운 그야말로 진영 총동원령인데 과연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했었죠. 어제는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이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악성 지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뒀던 어제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후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선출된 이들이 충직한 머슴이 될지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런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성 지배자는 압도적 여당을 거느린 이 대통령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관련 논란을 겨눴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기 범죄를 모두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걸 두고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차버렸단 건데 여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최악의 헌정 유린으로 정권의 문을 닫았던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표소 논란에 대한 보수 야당의 공세엔 오로지 대통령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합니다. 선관위에서 이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투표소로 지지층을 끌어모을지가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본투표 때까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민심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독주를 향한 엄중한 경고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사전투표소는 유권자들의 발길로 이틀 내내 북적였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 지방선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사전투표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은 특히 뜨거웠는데 격전지 부산 북구갑은 25.57%로 집계됐고 경기 평택을 역시 18.3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거라는 해석이 중론인데 여야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투표 열기가 내란 세력 심판과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뒷받침, 그 의지를 반영하신 거 아닌가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팍팍해진 경제와 민생 악화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 견제론에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거대 여당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목소리입니다. 이제 시선은 6.3 본투표의 열기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60% 벽을 넘긴 건 단 2차례뿐인데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 민심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른 밤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지난해보다 무려 19일이나 빨리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관측 이래 역대 3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정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름 시작을 하루 앞두고 밤사이 강릉 지역의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이번 열대야는 올해 첫 열대야로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빠른 수준입니다. 한반도의 밤 더위가 무척이나 서둘러 찾아온 셈입니다. 기상청은 강릉 지역의 올해 이른 열대야는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 때문이며 2019년과 2014년에 이어 역대 3위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져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강릉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으며 강릉에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난 해는 2019년 5월 24일이며 올해는 3번째로 빨랐습니다. 성급히 찾아온 열대야 현상은 오래 지속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평년보다 잦을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가 나온 가운데 기상청도 여름 시작부터 30도 안팎의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예상하고 있어 건강관리는 물론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전쟁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 조건을 강화한 종전 수정안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트럼프 행정부는 3대 조건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미국에 제시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 종전안을 이란에 돌려보냈는데요. 미국이 제시한 3대 조건을 강조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식 일정 없이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본인 소유의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주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주말을 보냈는데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이어지면서 워싱턴 DC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반출, 핵 보유 금지라는 3대 조건을 다시 내세웠는데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은 이 3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임무가 완수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같은 내용의 최종 레드라인을 강조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ran has to turn over their highly enriched uranium. They cannot pursue a nuclear weapon. And the Strait of Hormuz has to free transit. 베선트 장관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이란이 47년 만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에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와 이란 자금에 대한 경제적 봉쇄가 이란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이 전쟁 초반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 건 큰 실수였다며 중동 국가들이 결국 이란 정권의 계좌 동결에 협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 악화를 가져온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공급 충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물가는 올랐지만 석유 시장 공급은 충분해질 거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이란 역시 미국에 수정안을 제시할 거라고 밝혔죠. 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의 문안 교환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 이란도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며 최종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란이 수용한다는 건 아니라면서 이란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역시 합의 결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악시오스는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는 방법과 시기,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문구 수정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 전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해군과 공군을 100% 격파했다며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건 미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거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a deal that wasn't going to be good for us is the line ultimately, because I'm playing it out and we're going to see. But in the end, we have all the cards because we've defeated them militarily. Look. 해시 위원장은 또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지갑 사정에 따라 투표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세금 감면 등의 조치로 실질 소득은 늘게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종전협상의 쟁점 가운데 하나죠.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감지됩니다. 미국은 이란을 향해 가던 선박을 향해 또 한 번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란도 미국을 향해 군사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미국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Putting pressure on Iran once a deal is had or not, depending on the choice they made, it will be a open strait, a toll-free strait that the entire world can use, which is the way that it should be. 텍사스 장관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통제한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공세가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9일 오만만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이란 봉쇄 조치 위반이라고 20차례 이상 경고했지만 응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일대 선박들의 해협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할 경우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해상 무선으로 공지했습니다. 또 미국을 향해 호르무즈 운영권에 대한 간섭은 군사적 보복을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면서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역시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을 반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미룬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협 운영 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호르무즈 완전 개방까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지난해 이른바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은 젠슨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번 주 한국을 찾습니다. SK와 현대차, LG 등 주요 국내 그룹 총수들과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맥주잔에 부딪힙니다. 엔비디아와 국내 주요 기업의 협력은 물론 이들의 파격적인 회동 자체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chimek. Yeah, of course. Wow. Yeah, that's the one. This is fantastic. Welcome back. 지난해 치맥 회동 이후 7개월 만에 황 최고 경영자가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대만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6에 참석한 뒤 오는 5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현대차그룹 총수와의 재회는 물론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의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이번 만남에 함께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치킨집 만남이 큰 화제를 모았던 만큼 엔비디아 측은 이번 장소 선정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동이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중심의 협력 논의였다면 이번에는 피지컬 AI 분야로 협력이 본격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엔비디아 역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분야 등 미래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과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온 디바이스 AI에도 기술력이 앞서고 있고요. 또 플랫폼도 가지고 있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AI 생태계 구축이나 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중요한 협력자로 젠슨 황 효과로 LG전자와 현대차, 네이버 등 관련 기업의 주가도 벌써 들썩였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들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점에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어떤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7종의 상승률이 사흘 동안 최대 28%에 달하며 다른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학개미들이 2달 연속 미국 주식을 매도했지만 보유액은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비투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5월 신용대출 증가액이 주택담보대출의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이 올해는 9천억 달러를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1분기 깜짝 성장했지만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혐의로 주식회사 귀한 사람들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 동료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에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란 건데 법원 판단은 어땠을지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장 A씨는 지난 2024년 3월 15일 직장 동료와 업무 처리 방식을 두고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오후 3시 8분과 16분 두 차례에 걸쳐 격한 언쟁을 벌인 뒤 휴게실에서 쉬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씨는 뇌 뇌출혈 진단을 받고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과 음주, 흡연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유족 측은 여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동료와의 말다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는데 1심은 유족 손에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언쟁 직후 쓰러져 사망과 업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돌발적인 업무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유명 프로게이머죠.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할머니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그젯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해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A양이 또래 4명에게 맞았다는 고소장이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고소장에서 최근 광주 금우동에서 B양 등 4명에게 맞아 얼굴을 크게 다쳤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양이 SNS로 다투던 B양을 직접 만났다가 B양과 친구 등에게 폭행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관련 심의 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 대입에 더 민감한 자사고와 국제고에서 학폭 심의가 폭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심의는 7,600건이 넘습니다. 재작년 7천여 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7% 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상위권 고등학교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학교폭력 심의가 112% 넘게 폭증했고 국제고도 13건으로 116%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가파른 증가세에 특목 자사고의 관련 심의는 1년 전보다 15%나 늘어 일반고 증가율의 4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 폭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게 발표가 되면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구제에 지금 나서고 있는 거고, 이런 처벌받은 학생들은 수시, 정시 모두 아주 경미한 처벌 사항도 지금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 불이익이 가고 있다는. 학교폭력 심의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심의 건수 증가에도 처분 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입시 불이익을 고려해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28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에서 학생부 평가를 강화하는 대학이 늘어난 만큼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여해주겠다고 유혹해 명의를 도용해가면서 처방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많게는 하루 10차례 넘게 투약했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숨진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팀이 문을 열라고 독촉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를 무시한 채 황급히 상자를 옮깁니다. 지난 1월 마약류로 분류되는 수면제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증거인멸하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A씨가 강남에 병원을 열고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투약한 프로포폴은 모두 18만 ml, 횟수로는 4,700차례가 넘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유흥업 종사자와 사업가 등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었는데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면 더 많이 투약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조차 모자라자 2,000명에 다다르는 외국인 명단을 도용해 마구 처방하다 보니 많게는 하루에 10번 넘게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과도한 투약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극단적 선택을 한 중독자도 6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병원의 실장,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투약자 가운데 중독이 심한 5명 역시 재판에 넘겼고 중독자 일부는 기소유예하는 대신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듣고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게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봄철에 산불 예방 기간이 끝나면서 최근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개방 첫날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질 만큼 등산객이 몰리면서 출입 금지 구역을 넘나드는 불법 산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짙은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설악산 북설악 인근. 가파른 바위 능선 위에 등산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들어왔다가 국립공원공단 단속반에 붙잡힌 겁니다. 선생님 성함하고 주민등록
남성 4명이 적발된 데 이어 다른 남녀 2명도 비법정 탐방로로 올라오다가 단속에 걸립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종료로 지난 16일부터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다시 열린 이후 주말이나 휴일에는 하루 2만 명 안팎의 등반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출입 금지 구역까지 드나드는 불법 산행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겁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설악산에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출입 금지 위반 28건을 적발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은 산세가 험해 길을 잃거나 추락하기 쉽고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아 사고가 나도 구조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등산 사고는 4만여 건으로 424명이 숨지고 16,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샛길 산행은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고요. 사고가 났을 때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샛길 산행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보호식물의 훼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을 피하는 샛길 산행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정면 충돌을 피하며 전략적 휴전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 연설에 나선 일본 방위상.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를 거론하며 일본이 추진 중인 방위력 증강에 당위성을 부각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선 충분한 투명성 없이 군사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There is a country that has a huge arsenal of nuclear weapons and strategic bombers. Japan has neither of such weapons, and yet Japan is labeled new militarism. 앞서 일본의 재무장을 신랄하게 비난한 중국 대표 단장의 발언을 맞받아친 겁니다. 중국 대표는 전날 공개 토론에서 일본이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침략 역사를 세탁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과 비핵 3원칙 수정 논의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一个没有彻底清算军国主义遗毒的国家有没有资格在国际场合大谈防务合作能不能赢得国际社会尤其是曾经被他侵略过的亚洲国家的信任 중국과 일본이 날선 설전을 벌인 것과 달리 미국과 중국은 서로 비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 베이징 정상회담 때 전략적 휴전이라는 관계 관리 기조를 이어간 셈입니다. 다만 미국은 어떤 패권 국가에 의해 영내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강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We demand 3.5% from our allies and partners, and we are going well beyond that number.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중국을 견제하라는 얘기인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부추길 우려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6월 이제는 정말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은 20도를 밑돌며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이상 껑충 올라 덥겠습니다. 낮더위 그리고 일교차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남해안에도 세찬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4도, 강릉 2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예년보다 많게는 7도나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광주 하대전 30도, 대구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각 기온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오준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을 찾고 오후엔 울산 신정시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강경한 조건을 담아 양해각서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권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주에 100일을 맞는 이란 전쟁은 50일 넘게 휴전 상태에서 말싸움만 벌어지는 교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는 풍향이 점차 바뀌어 동쪽 지방의 더위가 누그러지겠고 서쪽 지방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방 기온이 33도에 이르겠습니다. 네, 다시 지방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감정 싸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범죄자 또 시한폭탄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향후 봉합도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선거를 나흘 앞둔 토요일 경기 평택 을로 달려간 민주당 지도부는 가짜 민주당 후보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1번 김용남을 찍자고 외쳤습니다. 중도 실용주의 그리고 중도 보수 확장 전략입니다. 선출직은 제가 첫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튿날도 민주당 가면을 벗으라고 수위 높여 비판했습니다. 가면을 벗고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승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민주진영의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대표작을 줬습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발끈,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는 소리의 정치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과 내란 세력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혁신당은 나아가 분열의 씨앗인 나쁜 검사 김용남을 민주진영은 도저히 품을 수 없다면서 김용남 리스크는 시한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용남 후보 캠프는 누가 진짜 리스크냐 역겨워서 더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범죄자 조국을 사면복권시켜주니 마치 범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혁신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면서 평택 시민들은 유사 민주당 후보인 범죄자 조국 대신 진짜 민주당 후보 김용남을 지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는 진작 물 건너갔고 서로의 치부와 감정까지 건드리는 일촉즉발 상황. 보수에서 건너온 대통령의 픽 유 이재명 김용남 후보와 친문 황태자 조국 후보의 대결은 계파 갈등의 적나라한 상징이라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최대의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서울시장 후보들은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의 실력 교체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휴일 야구 팬심을 잡기 위해 고척 돔구장을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유니폼을 입은 선수 출신들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잠실 야구장 제대로 만들어서 세계적 수준의 야구장이 돔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로 서울 곳곳을 누비는 한 걸음 더 끝까지 유세에도 돌입했습니다. 휴일 하루 서울을 관통해 강행군을 이어가며 산책과 나들이에 나선 민심을 파고들었고 오세훈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을 서울의 실력 교체를 통해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 못하는 시장은 바꾸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일 못한 사람은 바꿔야 됩니다. 야구 팬심 잡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시민들과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선거도 야구도 파이팅 하자고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찍어, 시장님. 시장님 환영합니다. 찍어드릴까요? 시장님 오세요.
하루 전부터 88시간 회오리 유세에 들어간 오 후보의 휴일 동선도 강남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이어지는 총력전이었습니다. 첫 일정인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겠다면서 상대 정원호 후보는 허수아비 처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정엔 침묵하더니 스스로 반성하는 거냐며 날을 세워 반박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인천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개혁신당도 후보를 냈습니다. 현직인 유정복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섰고 3선 의원의 원내대표를 지낸 집권여당의 박찬대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시 강화군 풍물시장, 붉은 옷을 입은 인사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유정복 후보와 함께 강화군수 박영철 후보와 강화군 시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지지세를 확실히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완성을 역설합니다. 경제자유 지정과 함께 영종까지 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이제 강화에서 계양까지 고속화도로 또 도시철도가 들어오면서 강화는 경험해보지 못한 인천의 자랑스러운 국제도시이자 또 농업 생산성을 갖고 있는 첨단 산업단지로 바뀌게 될 겁니다. 2시간여 뒤 이번에는 파란색 옷들이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지지 유세에 나선 가운데 박찬대 후보와 한현희 강화군수 후보, 시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화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을 움직일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인천시장과 강화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장 혼자서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통령실하고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을 했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던 박찬대가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3후보인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는 바닥 민심을 훑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거대 양당의 폐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인천 시민이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시장이 바뀌어온 게 인천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서 항상 전임 시장의 정책이 지워지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예산 낭비가 많았어요. 그런 걸 대체하려면 지속적인 인천시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학자 출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나왔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여온 가운데 최근 들어 이어진 집권 여당의 승리 공식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과 영남 권역을 돌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전에는 충남 천안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를 주재한 뒤 충북 괴산에서 이차영 군수 후보를 지원합니다. 오후에는 오준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주와 울산에서 지원 유세를 펴니다. 장 대표는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에서 한 표를 호소하고 오후엔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서울경찰청이 오늘부터 2달 동안 사업용 자동차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끼어들기, 불법 개조와 적재 용량 초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8,427건에서 지난해 9,767건으로 15.9% 늘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인물을 내세운 광고에는 소비자들의 눈에 띄게 가상인물이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과 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고소한 상태죠. 네, 이번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촉구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광주 시민이 계엄군에 희생된 5월 18일 탱크를 언급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한 스타벅스 코리아. 현대사의 비극을 희화화했다는 논란 속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나서 고개 숙였지만 국민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5.18 기념재단과 공법단체 3곳이 이번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우선 신세계그룹을 중점관리 기업으로 즉각 지정하고 역사 모욕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책임을 묻도록 주주 제한을 발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반역사적 기업에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무분별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투자 비중을 전면 재조정하는 동시에 대주주 차원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다음에 행사를 해서 다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이들 단체는 정용진 회장을 비롯해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마케팅 담당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여 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인 스타벅스 불매운동에도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 요청하기로 해 파장은 국경 너머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천장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느닷없는 사고에 휴일에 쇼핑하러 온 손님 150여 명은 깜짝 놀라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 냉동 생선 등을 파는 곳입니다. 천장에 구조물이 와르르 쏟아져 있고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내려앉은 마감재와 설비시설, 흥건해진 바닥에 사고 현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일요일 오후 3시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평화롭게 쇼핑하던 손님 110명은 혼비백산하며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10여 분 만에 백화점은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손님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영업 조기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고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백화점을 찾은 손님들은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조기 종료됐다고 해서 약간 조금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려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요. 약간 조금 허탈하게. 특히나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천장이 무너졌다는 소식 들으니까 좀 설렁합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천장을 지나던 냉각수 파이프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안전 점검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화점 영업 재개는 현장 점검과 복구 완료 시점을 보고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닷새 만에 열차 운행은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붕괴 현장의 남은 기둥을 철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작업 재개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색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열차가 지나갑니다. 열차가 가까워지면 경보음이 울리고 정지 알림을 띄운 전광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기찻길을 덮친 잔해는 모두 치워졌고 고가차도를 떠받들던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열차가 차고지로 들어가는 길목인 서소문 구간이 복구되면서 붕괴 5일 만에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조건부로 승인받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서울시는 기둥까지 해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추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하루 3시간씩 열흘 동안 기둥 철거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휴일에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흘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고가도로가 무너지기 전 보고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시점을 한정해서 검토하기보다는 공사 전반 과정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신도림동에 있는 자동차 판금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관계자 2명이 대피했습니다. 한동안 일대에 검은 연기가 크게 피어오르면서 구로구청은 주변 차량은 다른 도로로 우회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상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부산 토성동 상점에 라이터와 기름을 이용해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걸로 확인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프로축구팀이 챔스리그에서 2년 연속으로 우승하자 수만 명의 축구팬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게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일부는 경찰과 충돌하며 700명 넘게 체포됐고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 에펠탑에 프로축구팀 파리 생제르맹의 상징 조명과 챔피언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우승을 자축하기 위해 샹젤리제 거리를 중심으로 축구팬 2만여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무진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올라타고 다리에서 강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2년 연속 우승 기쁨은 이번에도 폭력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거리에 소화기를 뿌리며 도로를 점거하는가 하면 일부는 자전거와 차량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외곽 도로 교통이 한때 마비되고 파리 8구에선 경찰서 습격 시도까지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을 겨냥해 폭죽을 쏘는 시위대에 대해 최루탄으로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780명이 체포됐고 경찰관 50여 명과 시민 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a situation était globalement sous contrôle. La situation était globalement sous contrôle. On a eu évidemment les débordements que vous avez toutes et tous notés, qui ont entraîné des troubles à l'ordre public, voire des violences. 인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파리 검찰은 외곽순환도로에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챔스리그 첫 우승 때도 500여 명이 체포됐고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국가 재정 적자에 연금 개혁 좌초, 이민자 문제 등 사회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민자 추방 정책을 내세우는 구구정당 진영에선 축구팀 승리가 폭동을 일으키는 곳은 프랑스뿐이라며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적인 폭력 사태에도 다음 날 이어진 우승 퍼레이드 행사와 선수단 엘리제궁 방문은 대폭 강화된 경비 속에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방금 보신 이 난동 사태에 대해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적발된 자들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월 31일 PSG 선수단 환영 인사말에 앞서 밤새도록 용납할 수 없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건 축구가 아니며 스포츠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합의했던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다시 수정안을 보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2시간에 걸친 백악관 회의에서 양해각서 초안의 승인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란에 공을 넘겼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이 이란 측에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핵과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해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양해각서에 담겠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재개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 내부의 더딘 소통 체계를 고려할 때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면 사흘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선 거듭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Iran may not want to give up their nuclear ambitions, but we believe at the table they can and will over time, given the right set of incentives. 이란이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동결자산 문제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란 언론은 12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가 양해각서 초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지만 미국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확대로 격화된 레바논 사태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란의 협상 대표는 권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떤 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는 상당수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과 함께 여러 차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했던 이란 서부 데즈풀 미사일 기지의 최근 모습입니다. 폐쇄됐던 지하기지 출입구 5개 중 가장 왼쪽 한 곳만 제외하고 4개가 개통됐습니다. CNN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란 지하 미사일 기지 입구 69개 중 50개가 다시 개방됐다면서 미군 공습 전략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1000기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주장처럼 무력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Taken together, these actions will cripple Iran military, crush their ability to support terrorist proxies, and deny them the ability to build a nuclear bomb.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5월 초부터 타결 임박했다던 종전 합의는 결국 달을 넘겼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핵 포기와 고농축 우라늄의 제3국 이전 약속을 명문화하라는 더 까다로운 요구를 양해각서 수정안에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는 이란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속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که حقوق ملت ایران را گرفته ایم هیچ توافقی را تأیید نخواهیم کرد. 이란이 일관되게 내세우는 합의 조건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과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입니다. درست است که ما چک سفید امضا به کسی نمیدهیم اما در تله درگیری‌های فرسایشی نیز نباید بیفتیم. 미국은 구체적인 핵 포기 약속을 종전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란은 일단 전쟁부터 중단하고 핵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협상의 우선순위가 충돌하면서 다음 주면 100일을 맞는 이란 전쟁은 50일 이상 휴전 상태에서 말싸움만 벌이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5월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는 마치 한여름처럼 뜨거웠습니다. 강원 최북단에서는 마지막 봄꽃이 관광객을 불러 모았고 해안가는 온종일 청소하는 손길로 분주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바람이 스치면 샛노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짙은 향기 찾아 꿀벌과 나비가 몰려듭니다. 강원 최북단 철원을 노랗게 물들인 건 남녘 제주의 봄을 대표하는 유채꽃. 가장 겨울이 긴 지역이라
3월 말에서야 꽃을 심었고 따가운 태양 아래 뒤늦게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꺼내든 카메라 앞에 오늘은 누구나 꽃이 됩니다. 꽃밭을 꾸민 곳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사격훈련장. 화사해지는 봄, 가을만 되면 관광객이 몰립니다.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유채꽃을 이런 여름철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또 나들이 하는 기분도 들고 뭐 휴양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좋습니다. 여행 온 것 같아요. 은빛 물결이 살랑이는 부산 영도구 해변. 남녀노소 시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5월 마지막 날은 국가기념일인 바다의 날. 바다의 날 화이팅! 목장갑을 끼고 마대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줍습니다. 고사리 선 아이들도 힘을 보탭니다.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를 구석구석 찾아 담습니다. 금세 한가득 채워진 쓰레기 더미. 숙제하러 왔다는 아빠를 똑 닮은 삼형제. 아빠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사실 저희 쌍둥이들이 이번에 숙제를 받아서 쓰레기 줍기 숙제를 받았는데 애기들도 사실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엄청 열정적으로 뭐 길에 엄청 그 땅까지 파서 주울 정도로 엄청 열정적으로 잘 주워서 정말 뜻깊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5월 끝자락 한여름같이 햇볕 뜨거웠던 휴일. 지는 봄이 아쉬운 꽃밭엔 사람들이 몰렸고 다가오는 여름을 기대하는 바다엔 청소하는 손길로 분주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구단 최장 기록인 1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삼성 최용우는 장타 1000개의 대기록을 세우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선발 타케다는 5이닝 2실점으로 선방했지만 SSG는 불펜진이 가동된 뒤 다시 흔들렸습니다. 7회 볼넷과 안타, 내야 땅볼로 손쉽게 한 점을 헌납했고 8회에는 석점을 더 내줬습니다. 선두타자 문현빈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안타를 4개나 맞으며 사실상 추격 의지가 꺾였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연패는 구단 창단 이래 가장 긴 12연패까지 늘었습니다. 또 이번 달에만 20패를 떠안으며 KBO 5월 최다패 역대 2위에 오르는 불명예도 안았습니다. SSG와의 3연전을 모두 싹쓸이한 한화는 4연승을 내달리며 5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중심 타선이 워낙 잘해주고 있지만 그 뒤에 또 하이 타선과 그리고 저희 테이블 세터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타격이 올라갔지 않나. 기록의 사나이 삼성 최영우는 야구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두산전에서 3회 2루타를 추가한 최영우는 2루타 553개와 3루타 20개, 홈런 427개로 KBO 사상 처음으로 장타 1000개라는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최영우의 적시타로 승기를 잡은 삼성은 두산에 이틀 연속 당한 역전패를 서력했습니다. KT는 선발 보슐리가 6이닝 동안 한 점도 주지 않고 삼진 10개를 빼앗는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며 키움을 누르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1번 타자 최원주는 이번 달 들어 안타를 45개나 생산하며 월간 최다 안타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LG는 오스틴의 2점 홈런과 톨 허스트의 6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기아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담고 1위를 지켰습니다. 김주원이 석점포를 때리고 테일러가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NC는 롯데의 2연승을 거두고 주말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연일 예년보다 덥지만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은 오늘부터입니다. 우선 출근길은 대부분 20도를 밑돌며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낮더위와 큰 일교차 모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대부분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전 7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18.4도, 광주 18.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주말 밤사이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한 강릉, 오늘은 2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강릉과 대구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고 예년 기온을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제주도는 차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 특히 산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늘 오후부터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구름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밤부터는 남해안, 내일은 남부 일부 내륙까지 확대할 전망입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강해져 서울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선거일인 모레는 다소 흐린 가운데 더위 속 호남과 경남 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인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너울까지 겹쳤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